대한민국 부동산의 중심지 강남. 서울 최대의 상권 강남에 위치한 대우부동산 중개법인 사무소.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이신 이정찬 대표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우부동산 중개법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정찬입니다. 오피스텔뿐만이 아니고 이 강남대로 강남 5번 출구 뒤쪽에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가라든가 빌딩, 토지를 같이 거래하고 있죠. 대표님은 어떻게 공인중개사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IMF 때 제가 건설회사를 했었어요. 근데 건설회사가 누구나 그렇듯이 부도가 나고 소자본으로 또 내 실력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다가 2004년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보고 그 어렵 때는 15회에 합격을 해서 여지껏 쭉 공인중개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라인은 지금 완성이 돼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2004년 15회 공인중개사 합격이라니 대단하네요. 여기 보시면은 그럼 지금까지 일을 하시면서 크게 성공했던 일도 있으셨을 텐데요. 지금 7.8년 초에 제가 서산에 미분양 아파트 535개가 미분양이 난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건설회사 사장하고 제가 합의를 했죠. 지금 가격에서 2천만 원을 더 떨어뜨려 주면 내가 팔아줄 수 있다. 그랬더니 이제 건설회사 사장이 급하니까는 2천만 원을 더 떨어뜨려서 1억 1,500에 분양을 해주기로 하고 제가 서울에서 버스 8대를 동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차에 한 40명 탔으니까 한 300명을 넘게 모시고 가서 완성된 아파트를 보여드리고 그래서 2달 만에 아파트를 한 120개 정도를 소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해에 본 게 한 6, 7억 벌었다고 봐야지. 순수익이 아니면 그냥 총 내가 총은 더 크고. 총 크고 순수익이요? 총은 더 크죠. 네. 지금 거기는 어때요? 거기는 계속 좋지요. 그거 투자한 사람들 다 만족해야죠. 저는 투자가들한테도 내 얘기 믿지 말고 내가 제시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세요. 그런다. 순수익 6, 7억? 대박인데요. 매일매일 그런 일만 있으면 다 공인중개사 하겠죠? 모든 공인중개사님이 같이 느끼시겠지만은 공인중개업이라는 것 자체가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는 그런 직업은 아니죠. 그래서 어떨 때는 들어올 때는 좀 큰 돈이 들어오다가도 어떨 때는 또 한 달 내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대표님, 그럴 때를 대비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들 자격증을 따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요. 창업실무 교육을 한 10년 이상 했거든요. 즉 이제 건설회사에 대한 자문을 해준다거나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본인이 취급하기 어려운 토지라거나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계약서라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컨설팅 비용을 받고 그렇게 해서 출강을 해서 그렇게 수입을 보조를 하고 있죠. 와, 정말 다재다능하신 대표님이시네요. 제가 듣기로는 방송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방송을 부동산 TV에서 뉴스 해설만 한 게 만 10년이 넘었죠. 2주에 한 번씩,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이제 부동산 뉴스 해설을 한 4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 지금도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이 종종 제게 뉴스에서 방송국에서 많이 뵀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듣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저희 대우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맡고 있는 이정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침 오피스텔을 알아보기 위해 고객이 찾아왔는데요. 제일 큰 게 복층으로 되어 있는 요즘 부동산 경기 너무 안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고객이 꾸준히 오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파트 한 채 사는데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6억 원을 넘었거든요. 노무현 정부 시대보다도 더 강한 부동산 억제책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주 대상이 아파트입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는 그 강남역 지역은 오피스텔을 위주로 다 저희가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상가나 사무실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경기에 많이 지장을 받는다 이런 생각은 많이 안 듭니다. 지금 이제 5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해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임대차 계약하고 이런 것들이 한 20여 건 되니까
그래도 이 강남 지역은 월세래거나 그다음에 이제 관리비 이런 것들이 좀 제법 나가지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면은 현상 유지는 충분히 하고 있다. 저는 그 생각하고 온 게 한 8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왔었거든요. 80만 원 정도요. 네네. 지금 요 도시의 그럼 대표님은 창업 실무 관련 강의도 하시는데 80만 원짜리는 수강생들에게 지금 창업을 하라고 시하로 말씀하시나요? 잡아도 한 100만 원. 당연히 하셔야죠. 부동산은 제가 수업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직업이에요. 내 고객이 확보되기에도 그렇고 좋은 물건을 확보하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것을 취급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갖다가 최소한 1년 내지 2년을 보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셔서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안 좋을 때 창업을 하셔갖고 내가 확실한 물건을 구하고 내가 열심히 영업을 해서 내가 몸에 익어야지 고객들이 인정을 해주고 계약서를 써나갈 수 있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을 열었다. 그런데 갑자기 계약이 막 터져 나온다. 이런 거는 없어요. 머뭇거리다 보면은요. 자격증을 딴 지 1년이 지나가면은요. 창업할 수 있는 비율이 20% 내지 30%로 확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창업을 안 하고 기다렸다 내년에 한다. 이런 거를 저는 10년을 넘게 지켜봤지 않습니까? 뭐 항상 요 오피스텔 우선 가서 보시고요. 정말 제대로 된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창업하고 1, 2년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니 오히려 지금이 좋은 시기라는 대표님의 말씀. 정말 신선한 충격이네요. 네. 자, 그럼 이제 가서 보실까요? 네. 예. 이쪽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 복층형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화장실 돼 있고 하나하나 꼼꼼하고 친절하게 체크를 해주시는 이정찬 대표님. 세탁기.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붙박이로 되어 있어서 깨끗하게 다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요즘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관련 문의가 많다고 하던데요. 세법상으로 여기에 주소 이전을 하게 되면 완벽한 1가구 2주택이 돼버려요. 이거를 소유를 하더라도. 지금 이제 바뀌어갖고 양도세 중과하잖아요. 1가구 2주택.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에 복층을 보셨으니까 이제는 이제 17층에 그런 대표님은 왜 굳이 경쟁업체가 많은 강남역을 선택하셨나요? 어차피 중개라는 개념이 내가 혼자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동중개를 통해서 주어진 매물을 빨리 소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분들은 같이 협력업체가 되니까 실제적으로 이 길 건너편에 모 법인도 저희가 대표이사랑 자주 만나고 있고요. 대각선 쪽, 그 다음에 저 밑에 역삼동 쪽이라거나 한남동 쪽, 신사동 쪽도 많이 제가 그 대표이사들하고 수시로 전화통화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물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인중개사들을 옆에 사무실이 있다고 배척을 할 게 아니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인덕션으로 취사를 하시면서 나오고 대표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을 많이 깰 수 있게 만들어 주시네요. 차비는 중개하셔가지고 여기 입주하신 분. 입주하신 분들 많죠. 한 15분 이상은 입주를 하셨어요. 그 사이에. 요게 11억 2,700. 요게. 면적은 기업은행 대표님이 대표님만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중개업의 노하우는 뭐가 있을까요? 확정 계약이 됐고 노하우라는 말보다는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첫째 일을 할 때 원인 무효에 걸리는 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낍니다. 그럼 그분이 매도자와 매수자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저는 일을 안 해요. 두 번째 방법이라면은 저는 현장을 가보지 않은 거를 고객에게 설명을 해준 적이 없어요. 상가래거나 사무실이래거나 토지래거나 빌딩이래거나 이런 거는 제가 가봐서 장단점을 파악하지 않은 물건은 절대로 소개를 안 합니다. 소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저는 지금도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빼놓고는 저녁 시간을 계속 인맥 만들기에 시간을 할애라고 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들 모임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의사래거나 건축사 모임이래거나 이런 모임도 제가 참여를 해요. 그리고 또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떠한 제도가 바뀌고 어떠한 정보가 있으며 이런 것들을 저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4가지 방법, 직접 손님을 갖다가
만날 것, 그 다음에 현장을 가볼 것, 인맥 만들기에 노력할 것, 그 다음에 항상 공부할 것. 요 네 가지가 제가 쭉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노하우라면 노하우, 아니면은 제가 지키고 있는 기본 원칙이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대표님의 4가지 원칙, 마음속에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의 동업자 공인중개사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중개업을 하다 보면은 좋은 시절이 있고 어려운 시절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업의 성격이 원래가 그렇습니다. 한술에 배부르지가 않듯이 우리 중개업도 긴 안목을 보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간에 꼭 명심해야 될 거는, 우리 공인중개사의 최대의 고객은 역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들끼리 가장 믿을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탄탄한 조직을 만들고, 다양한 분야를 같이 모여서 나눌 수가 있다면 우리의 수입은 아마 2배, 3배가 늘어날 것으로 확신이 듭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공인중개사들을 만나시고 기본적인 원칙 잘 지켜나가다 보면은 항상 여러분들의 앞날에 탄탄대로가 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같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점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의 상식의 틀을 깨고 본인만의 뚜렷한 원칙을 가지고 묵묵히 공인중개사의 길을 가고 계신 이정찬 대표님. 더욱 승승장구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